11월 13일은 IT 업계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꼭 22년 전인 1990년 11월 13일은 세계 최초의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웹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1990년 11월 13일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대한 실험이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의 윈도우용 오피스 프로그램인 오피스 1.0을 발표했습니다. 오피스는 그 후 22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대인의 업무 방식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변화의 정점에서 또 한번 과감한 진보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눈부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달라진 생활 양식에 최적화된 오피스가 바로 오늘 선보이는 뉴 오피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IT 업계를 아우르는 키워드들을 하나로 모으면 소모클로라고 합니다. 소셜과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최근의 IT 트렌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선보이는 뉴 오피스는 IT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소모클로를 그대로 반영한 새로운 오피스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최근의 오피스 환경 변화와 그 변화를 선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오피스 환경의 대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뉴 오피스 로드맵에 대해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마케팅 오퍼레이션 사업본부에서 오피스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강희선 상무를 소개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사실 싱가포르에서 많은 CIO분들을 모시고 오피스 관련해서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화두를 던진 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IT 업계는 항상 변화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의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미 기자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윈도우 8을 출시로 하여금 그다음에 윈도우 서버 2012, 그다음에 서피스, 그다음에 윈도우 모바일 폰 8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업 고객들한테 처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뉴 오피스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화를 저희가 시도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수아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어떤 진화가 어떻게 저희 뉴 오피스에 다 녹아들어 있는지를 오늘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 김윤지 과장님과 백승주 부장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R&D에서 계속해서 어떤 트렌드가 이 IT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초에 저희가 4대 큰 메가 트렌드 핵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바일, 클라우드, 소셜, 빅데이터 이 네 가지로 크게 저희 R&D에서는 올해 IT를 갖다 이끌어날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를 보면은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 디바이스의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봐도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의 숫자는 점점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태블릿이라든지 모바일 그리고 스마트폰의 디바이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의 한 2배 이상이 지금 이제 바꿔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인사 고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세일즈를 보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두 다 클라우드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온프렘으로 그냥 어떤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서 그걸 갖다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인사 고가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다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사용을 회사 내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윈도우즈 8을 출시하면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앱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클라우드로 다 앞으로는 전환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 오피스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앞으로 데모에서 보시겠지만 스카이
드라이브와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는 것이 어떻게 저희 그 오피스와 연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를 가시거나 그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문서를 갖다가 올리고 내려받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올려진 문서는 자기 PC에서 어떻게 저장하고 볼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보여주는 사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어떤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소셜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앞서간 그 나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싸이월드를 시작해서 어떤 소셜이라는 것을 저희는 한번 그 지나간 어떤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셜이 그럼 기업 고객들한테 어떤 의미를 지니냐라는 것이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전서부터 어떤 지식 공유의 지식 공유를 갖다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쉐어포인트라는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내놓고 서버를 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팔로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데모를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여러 사회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문서가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그 버전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러는 것에 많은 기업 고객분들이 또 고충을 갖다 느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를 갖다가 팔로우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자사가 만들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든지, 이제는 앞으로는 뭐 입는 옷에서도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장착이 되어가지고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서로 팔로우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사에서 잘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소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정확하게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셜로 인한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나오는 것들을 각 산업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에, 사업의 이익에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점점 더 큰 관건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을 보시면은 어떤 BI라든지 쉐어포인트가 연동되어서 이 빅데이터, 다양한 레포팅과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어떻게 진화가 되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네 가지의 트렌드를 저희 R&D에서 얘기한 트렌드를 갖다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중장기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디바이스, 특히 올해는 요번 출시에는 다양한, 특히 터치 디바이스에 어떻게 오피스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처음 3년 전에 2010을 갖다 발표를 했을 때도 사실 비슷한 내용을 한 적이 있지만은, 요번 그 뉴오피스 2013을 맞으면서 그 다양한 디바이스 얼마만큼 이 오피스가 정말 심레스하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저희 데스크탑, 그다음에 터치 이네블된 다양한 디바이스, 그것이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또 언제 어디서나 다 공유하고 서로 저장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는 아직까지 온프렘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회사는 클라우드로만 제공을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기업 고객들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다양한 오피스의 제품들을 갖다가 가능한 한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프렘과 온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피스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출시한 오피스 365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또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양하게 메시징이라든지 보이스, 그다음에 저희가 문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소셜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어떻게 오피스가 진화되고 있는가를 이번 해에 아마 그 최적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의 진화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많이 알고 계시는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화를 했고요. 지금 이 오피스는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1995년서부터 익스체인지 서버를, 그때 당시에 네트워킹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익스체인지 서버를 갖다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의 어떤 진화로 인하여 저희가 그 지식 공유를 갖다 하기 위한 틀로서 쉐어포인트를 2001년도에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제 OCS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링크, 그러니까 그 서로 기업 고객들끼리 고객들이 아니라 기업 안에서 다양한 I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OCS라는 것이 더 진화되어서 2010년도에 링크라는 제품을 갖다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야로 다양한 문서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상회의라든지 보이스 IP 같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오피스와 같이 다 연결되어서 쓸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로 진화를 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년 전에 저희가 비포스라는 클라우드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저희가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 제품을 소개를 해왔는데, 지금 벌써 이미 전 세계 88개국에 이 오피스 365가 론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2개국의 언어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그럼 어떻게 또 진화를 하느냐라고 보시면은, 오피스 365가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컨슈머용까지 계속 다 아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오피스 365가 컨슈머로서 어떻게 제공을 되는지 그때 한번 또 다시 기회를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그전에는 오피스 주로 제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링크, 쉐어포인트 이런 것들만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프로젝트 비디오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명실공히 저희가 완벽한 엔투엔드 클라이언트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기업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더 제품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전엔 좀 더 기업 고객들 위주로 저희가 제품들이 군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향후에는 컨슈머서부터 기업 고객까지 어떤 디바이스건 어디서건 그다음에 클라우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오피스 공지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1일이래요. 저희가 기업용 가격 공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용들이요. 그리고 2013년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말 정도에 저희가 컨슈머용 론치를, 오피스 론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오피스 365 기업 고객 관련돼서 저희가 또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다양한 출시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많은 기자분들 저희 그 계속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제품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짧게 인사를 마치고 그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오피스 환경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뉴 오피스 로드맵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뉴 오피스의 4가지 특징을 기존 버전과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개발자 플랫폼 사업본부 백승주 부장과 마케팅 오퍼레이션 사업본부 김윤지 과장께서 프리젠테이션과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그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뉴오피스 신제품 발표회라고 여러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오피스 2007 발표회, 2010 발표회 이런 식으로 신제품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뉴오피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 뉴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 보시는 7가지 제품군을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즉 보시면 오피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오피스 365, 서버 제품인 익스체인지, 링크, 쉐어포인트, 그리고 데스크탑과 연동되는 비주오 프로젝트, 이 7가지 제품이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달 간격을 두고 동일한 이제 그 선상에서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오피스 신제품 발표회는 지금 보시는 7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발표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개별 제품을 부를 때는 여전히 뒤에 2013이라고 하는 숫자 버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2013이라든지 익스체인지 서버 2013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네이밍을 하게 됐고요.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오피스 365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되는 뉴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신규 운영 체제인 윈도우 8뿐만 아니라 윈도우 7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에 이제 주로 그 사용하고 계셨던 뭐 XP라든지 이런 OS들은 이번부터 이제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7이나 8부터 동작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 뉴오피스라는 것이 앞에서 뭐 다양하게 소개가 됐던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는데요. IT의 트렌드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저희가 많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공간의 변화를 보시면요. 저희가 1995년에 1인당 평균 사무실 공간이 8평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새 평이라는 걸 쓰진 않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을 붙였는데요. 물론 이제 이 8평이라는 것은 뭐 주차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공용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2011년에 인당 평균 사무실 공간이 6평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업 공간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일을 하는 패턴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모바일 오피스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 업무 외의 시간 비율을 보면요. 98%의 관리자들이 업무 시간 외에 일에 대한 이메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기 관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아마 회사원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반대로 지금 98%가 업무 시간 외에 일에 대한 이메일을 처리한다고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반대로 98%의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일에 시간을 소비하려 한다고 합니다. 즉 업무 시간 이외에 일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업무 시간에도 내가 개인적인 일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반대로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보통 9시에 출근해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6시에 퇴근하는 이 패턴이 점차 깨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선호하냐라는 설문을 보면은 73%의 사람이 개인적인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59%의 관리자가 이런 자유로움을 통해서 일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을 더 잘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저희가 이제 1982년생 이후를 보통 밀레니엄 세대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세대들이 점차 회사에 많아지고 또 관리자들도 그에 따라 눈높이를 조금씩은 변화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점차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변화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도 지금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쓰고 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하나 이상의 기기를 쓰는 것이 이제는 더 보편화가 된 것 같은데요. 74%의 정보 관리자가 일을 할 때 2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절반이 넘는 정보 근로자는 일을 할 때 3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통계라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더 IT에 진보적인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크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일이나 일정을 관리를 하시고 중요하거나 급한 일은 내가 노트북을 여는 것이 아니라 폰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가 뉴오피스, 유어 모던 오피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던 오피스는 저희가 부르는 고유명사인 오피스일 수도 있지만 사무 환경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업무 환경을 최신화할 수 있는, 모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뉴 오피스고, 반대로 뉴 오피스는 그런 가장 변화하고 있는 최신의 모던한 사무 환경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출시가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뉴오피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디바이스입니다. 앞서서 트렌드를 설명했을 때도 터치나 펜이나 마우스, 키보드 굉장하게 다양한 그 디바이스 환경이 요새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을 모두 지원하는 빠르고 유동적인 사용자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UI가 굉장히 사용자 중심적으로 재설계가 되었고요. 저희 이제 동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 8에 최적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기종의 경험을 또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iOS나 안드로이드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데모를 통해서 직접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라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먼저 김유지 과장께서 설명하신 디바이스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많이들 이제 최근에 보셨던 윈도우 8의 기본적인 화면입니다. 윈도우 8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터치나 펜이나 키보드나 마우스에 전체적으로 최적화되어져 있는 운영체제인데요. 여기에 바로 오피스가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겨보면 이쪽 화면에 오피스 모습이 쭉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원노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트의 모습이 올라옵니다.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윈도우 8이 제공하는 참바라든가 하단에서 올라오는 앱바와 같은 기본적인 UI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연계가 돼서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한 내용은 기타 다른 디바이스에도 그대로 싱크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오피스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터치랑 펜이랑 마우스랑 키보드를 최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예전에 혹시 저희 행사에 오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비디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쪽에서 화면에서 터치를 한번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보드가 올라오는 모습도 올라오고요. 제가 여기서 바로 펜을 치게 되면 펜이 그대로 인식되는 모습도 있고, 거꾸로 지우는 모습도 그대로 펜을 그대로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치면 키보드도 그대로 인식하는 모습을 해서 펜과 마우스와 터치가 자동으로 이제 어떤 형태를 입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용자의 액션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선택을 해보니까 하단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쭉 당겨가지고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가라고 표시되는 메뉴가 보이시나요? 이게 레이디얼 메뉴라고 해서 방사선 메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요. 제가 얘를 터치를 해보면 터치에 최적화돼서 메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당되는 글꼴을 늘릴 거다라고 한다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글꼴 크기란 메뉴가 있고, 제가 터치로 손쉽게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반대로 움직여 다닐 수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윈도우 8에서 돌아가는 뉴오피스의 터치 UI는 오른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레이디얼 메뉴가 기본적인 화면이 되게 됩니다. 아까는 틀리게 아까는 가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종이 표시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해보죠. 터치를 해보면 이제는 이 화면에서 이 액션을 쓸 수 있는 메뉴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카메라를 바로 불러낼 수가 있고, 항상 깜짝 놀라는 제 얼굴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또 사진도 이렇게 또 확인 누르면 이대로 이제 사진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사진을 선택을 하면은 또 오른쪽에 있는 레이디얼 메뉴가 바뀌어서 해당되는 사진에 대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싫으니까 빨리 취소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터치나 펜이나 마우스나 키보드에 대한 형태를 윈도우 8과 결합이 돼서 최적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뉴오피스의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어떤 식의 오피스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서 이제 제가 한번 워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워드를 실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뉴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한번 바로 새 문서를 클릭해보죠. 한 가지 틀린 점을 발견을 빠르게 하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메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터치나 펜을 지원하는 디바이스에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인지해서 해당되는 메뉴를 마우스냐 터치냐에 구분을 해서 좀 더 간격을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마우스 선택을 해보면 좀 더 좁아져가지고 터치하기 좀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을 터치로 바꾸게 되면은 터치에 최적화된 메뉴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러한 형태의 동작은 아웃룩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얘를 더블클릭해서 보면은 현재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식의 버튼이 있습니다만 제가 얘를 마우스 모드로 바꾸면 다시 해당되는 메뉴가 없어져서 터치와 마우스, 키보드에 대해서 역시나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최적으로 해당되는 메뉴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워드를 실행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뉴오피스에서 나올 때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느냐라는 모습을 말씀드릴 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일에서 열기를 선택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지원하는 문서 타입이 표준 문서 타입으로 오픈이 된 PDF와 하단에 두 개 보이는 아래 한글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아래 한글 5.0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중에서 아래 한글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HWP로 끝나는 걸 봐서는 아래 한글 파일이고요. 제가 해당되는 일기장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이 잘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2012년 11월 13일 오전에 하는 일은 기자 간담회, 오후에는 패션 할 것 이렇게 쓰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아래 한글 타입이나 기타 타입으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작 방식은 PDF도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존에 PDF를 잘라가지고 붙여넣으시면은 화면에 온라인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이제는 워드에서 불러내서 워드나 똑같은 형태로 편집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종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는 제가 지금 아이패드를 켜고 있는데요. 아이패드가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원노트와 스카이드라이버와 링크의 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원노트 앱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노트 앱을 실행을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 드렸었죠. 원노트에서 작업하신 작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동기화가 돼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디바이스 다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노트북에 가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제 내용이 나오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로 불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뺑뺑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라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이기종 장치에 대해서도 저희의 뉴오피스를 쓸 수 있도록 앱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뉴오피스의 특징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앞서서 디바이스에서도 다양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문서를 공유를 하고 작업을 하고 이런 이제 환경들을 보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번 런칭은 오피스와 오피스 365 그리고 다양한 서버들이 동시에 출시되는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로드맵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서버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두 가지 것이 이제 혼재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이제 그 형태의 클라우드를 조금 더 강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오피스라고 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간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한 곳에 문서를 저장하고 특정 프로그램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계속해서 그 오피스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직접 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오피스 웹앱, 저희 이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웹오피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기존의 이기종에서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오피스용 앱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지 과장께서 로밍 오피스, 즉 따라다니는 오피스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이 따라다니는 오피스 같은 경우도 뒤에서 클라우드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 계정과 오피스가 연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어떠한 디바이스에 가 있더라도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당연히 해당 디바이스에 싱크가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반 소비자분들께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스카이드라이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문서를 새롭게 만들고 저장할 때도
보시면 스카이 드라이브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해당되는 스카이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해당되는 파일을 스카이 드라이브에서 이미 작업한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일기장 양식도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데이터를 스카이 드라이브에서 땡겨와가지고 화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기존에 없었던 메뉴가 하나 보이시는 걸 보이시죠? 이쪽에 있는 요 메뉴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용자가 최근에 어디까지를 작업했는지를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나가서 세미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쉬는 시간 이후에 와가지고 어느 페이지까지 진행했는지를 또 다시 또 찾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본인이 어디까지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최적화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읽기 모드라 그래가지고 터치 디바이스 최적화돼서 해당되는 문서를 손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모드, 나아가서 편집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식의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의 형태로도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파일에 대한 저장은 단순하게 여기에 보셨던 스카이드라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고객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쉐어포인트에 연계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쉐어포인트에다가 제가 기존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파일을 이렇게 다 업로드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파일을 열고 닫으실 때 지금 보시면 요거에 대한 아이콘만 딱 보시면 상단에 있는 거는 워드,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엑셀, P로 시작하는 건 파워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 5년 전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첨부 파일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가 들어갔을 경우에 5년 전에 출장이나 휴가를 가셔가지고 파일을 열어보자 한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PC방에 가서 제일 먼저 질문이 뭐였었냐면 오피스 깔려있는 컴퓨터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좀 바뀌어가지고 바로 웹에서 간단한 그 보기라든가 간단한 편집을 가능한 기능들을 이미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클라우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좀 더 니치한 기능들, 좀 더 뭐 어떤 슈퍼 기능이 필요하다거나 좀 더 자세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제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활용하는 중간 다리가 생겼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특정한 엑셀 파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피스 웹 앱입니다. 웹에서 바로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에서 엑셀 파일이 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웹에 나갔을 때 뭔가를 수정해 달라는 것은 생각보다 디테일한 수정이 아니라 어떤 숫자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엑셀을 또 실행을 하고 이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통합 문서 편집이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엑셀 웹 앱에서 편집이라는 메뉴가 올라오게 되고 바로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수정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기종 장치에서도 저희 쉐어포인트나 스카이드라이브는 HTML5 웹 표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다른 장치에서도 그대로 열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패드에서 해당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여기서 크롬을 열어보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접속했던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에서 물론 나누기 한 다음에 제일 위에 떴던 제 쉐어포인트 접속을 하면은 화면이 똑같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과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열었던 이 엑셀 파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동일하게 엑셀 웹앱이라는 내용이 올라오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코알라라고 하는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종 장치에 대해서도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시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웹브라우징을 가능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형태는 iOS에서 사용하는 사파리나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크롬에서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아웃룩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메일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이런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제가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 링크를 메일로 첨부해서 보낸 겁니다. 보통 어떤 동선을 가져가시나요? 링크가 있으면 링크를 바로 클릭하시거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브라우저에 가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는 절차를 밟으실 겁니다. 근데 사용자의 동선을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윈도우 오피스를 개발해오고 사용자와 함께했던 경험에 의한 혜택인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있는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아웃룩을 벗어나지 않고 아웃룩에 내장되어져 있는 유튜브 앱이 그대로 동작해서 화면에 뿌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는 앞으로 한국도 지도와 연결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겠지만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빅맵과 연결이 돼가지고 주소를 바로 빅맵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주는 형태의 웹에 대한
연결과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이에는 윈도우 8과 더불어서 오피스에도 앱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봤던 워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 삽입에서요. 메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오피스용 앱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앱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현재 저는 앱을 2개를 설치해 놓는데요.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른 종류의 앱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빙 이미지 서치라는 앱을 로딩을 하게 되면은 빙 이미지 서치 앱이 올라오고요. 여기서 프리테리커를 올리게 되면은 프리테리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문서를 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워드를 한번 새로 열고 빈 문서에서 해당되는 앱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빙 이미지 서치를 하게 되면은 앱이 로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코알라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이것이 빙 이미지에 검색이 돼가지고 그대로 화면에 뿌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쭉 내려보면은 이미지를 여기에 바로 추가할 수 있도록 플러스 버튼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잠시 후에 웹에서 해당되는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앱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워드에서 브라우저로 갔다가 다시 워드로 돌아온 동선을 한 단계 줄인 셈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프리테이커 사전 같은 경우도 이 내에서 사전 검색을 바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림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선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이제 영어로 코알라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역시나 코알라를 검색을 해보면 해당되는 코알라 검색이 돼서 이렇게 정보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피스에서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앱과의 연동 그리고 이기종 장치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네, 클라우드에 대한 데모를 보셨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트렌드는 소셜입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고 있는 소셜은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트너 메가 트렌드에서도 이 엔터프라이즈 소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로 손꼽았는데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소셜의 개념을 엔터프라이즈 소셜로 끌어올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지식이나 문서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나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저희가 소셜이라고 일컫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관련해서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방금 이제 동선 얘기를 했는데 오피스 안으로 들여와서 그 안에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단순히 사람을 팔로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나 사이트도 팔로우를 해서 나의 자산으로 조금 더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자간 HD급 비디오 회의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그냥 얼굴만 단순히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봐야 하는 어떤 샘플이나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원격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소셜의 트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뉴 오피스의 강력해진 기능 중 한 가지가 바로 엔터프라이즈급 소셜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그룹웨어를 쓰시는 거와 그룹웨어 내에 소셜이 같이 있는 기업의 같은 경우에 소셜을 같이 병행해 사용하시는 기업이 훨씬 더 그룹웨어를 활성해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쉐어포인트와 오피스 365 내에 있는 쉐어포인트 서비스에서 엔터프라이즈 소셜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재밌는 것을 좀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팔로우라고 하는 메뉴가 사이트 밑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쭉 내려보면은 너무나 친숙한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뉴스피드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특정한 문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특정한 문서에 팝업이 올라오게 되고 썸네일이 올라오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팔로우란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생활에서의 SNS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컨셉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더불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죠. 문서 업데이트하면 나한테 메일 보내, 문서 업데이트하면 나한테 문자 보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해당되는 문서를 팔로우를 해놓게 되면은 해당되는 문서가 변경되는 사항이 내 타임라인에 그대로 표시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사이트는 팀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쓰고 내용을 올리게 되면 누군가가 해당되는 데이터가 좋으면 좋아요를 클릭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원하면 해당되는 데이터에 답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김윤지라고 하는 사용자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김윤지라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메인 페이지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에 기록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을 정보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팔로우를 하게 되면은 마치 트위터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에 팔로우하는 컨셉에 제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뉴스피드를 클릭했더니 제 타임라인으로 올라오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페이스북과 비슷한 형태, 그러면서도 기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 팔로우의 수에 사람과 문서와 사이트와 그 다음에 해시태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김윤지라는 사용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김윤지라는 사용자를 똑같이 골뱅이를 붙이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여기다가 it라고 해서 샵을 붙였더니 바로 해시태그로 인식을 해가지고 해시태그가 입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 내에서 소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와 쉐어포인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소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런 단순하게 뉴스피드 컨셉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이트 컨텐츠에 가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겠다 선언해보면 하단에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자기의 취미라든가 동호회 활동들을 손쉽게 서비스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쉐어포인트나 뉴오피스나 쉐어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와 사람과 사이트와 나아가서 검색까지도 팔로우할 수 있는 컨셉이 되게 되고요. 이런 컨셉은 단순하게 웹브라우저 기반의 쉐어포인트 서비스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아웃룩이나 워드나 엑셀과 같은 오피스군에서도 그대로 소셜과 관련된 컨셉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뉴오피스의 소셜 기능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세션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두 개 좀 헷갈렸는데요. 또 한 가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워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워드 파일을 열어서 뭔가를 했는데 보통 여기서 뭔가 내용을 봤더니 내용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메모를 많이 넣으실 건데요. 메모를 넣게 되면은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를 넣게 되면은요. 옛날에는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나요?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누군가가 여기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글 형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전에 아웃룩에서도 실행할 때 느낌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 링크와 연계가 돼가지고 바로 이 사람과 이 상태에서 바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면 바로 이야기를 걸거나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프리젠스 현재 상태 표시 기능까지도 연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워드나 엑셀까지도 이어지게 되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제 회사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은 이쪽은 화면에서 저와 함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형태의 메모 기능은 단순하게 워드나 엑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삽입에 검토에 메모를 하게 되면은 제가 메모를 어디에 표시할지를 이렇게 갖다서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건 영문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형태 나아가서 계속 처음부터 끝부터 다시 할 수 있는 형태로 메모도 추가하고 이 메모도 어떻게 보면 소셜과 상당히 큰 컨셉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컨트롤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세상의 변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업무의 어떤 공간이나 시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조금 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자유롭게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조금 더 보안이 강화된 그러면서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뉴오피스의 컨트롤 관련해서는 사용자들이 혹시나 실수로 메일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유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데이터 손실 방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컨트롤 관점에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기능 때문에 새 오피스를 쓰고 싶은데 기존의 기업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저희가 이제 소위 LOB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것들과 연동되어 있는 버전이 예를 들면 오피스 2003이다, 2007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뉴 오피스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최대한 방지를 하고자 이전 버전의 오피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서버 환경이나 같이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관리 포인트도 단일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관리 콘솔에서 이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제공을 하고요. 컨트롤에 대한 데모를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에 기업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 데이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를 교육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제가 하나의 샘플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딱 느낌해 보시면 뭡니까? 카드 번호가 내장이 되어져 있고 사용자의 이름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는 파일입니다. 보통 이런 파일들을 사용자들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메일에 첨부해서 누군가에게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새 메일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특정한 사용자를 넣고 방금 전에 봤던 첨부 파일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뭐 할까요? 메일을 보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면 사용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는 사이에 상단에 메시지가 하나 딱 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땡겨드리면 해당 메시지는 조직 규정에 위배되는 메시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내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러면 사용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으면서 그래 나 보낼래 라고 하면서 메일을 클릭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해당되는 민감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 보내시오. 없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메시지를 보내려면 조직의 정책을 무시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고 무시의 밑에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보면 바로 여기다가 이걸 왜 보내야 하는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즉 뭐 파트너사와의 마케팅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한 다음에 메일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뒷단에는 이런 데이터를 검사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즉 규정 준수를 세팅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익스체인지 서버와 오피스 365에 있는 익스체인지 서비스가 이 일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데이터 손실 방지, 영어로는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서 DLP라 부르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제가 얘를 클릭해보면 현재 전 두 가지를 선언해 놓았습니다. IP 주소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걸리게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신용카드 번호를 보내게 돼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가 있죠.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 본인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요새 여러 가지의 뭐 회사 내 규정 때문에 개인정보를 메일로 보내는 경우에는 하나 더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보면 규칙이라는 항목이 있고 규칙 항목을 더블 클릭했더니 바로 방금 전에 떴었던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걸리는 메시지입니다. 보낸 사람이 업무 정당성을 재정의하라고 제가 선언해 놓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얘를 재정의하지 않고 그냥 알려주고 보내도록 해 놓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의 경고만 나오고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차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차단을 해서 못 보낸다는 의미고요. 이런 식의 규칙이 이런 형태로 무수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 원하시는 기업 내에 워크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 DLP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같은 경우나 외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메시지에 맞게 커스터마이즈가 되게 어렵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으셨었는데요. 저희는 2007년 이후부터 상당히 그런 부분 많이 개선해 놓아서 방금 전에 보셨던 메시지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해당되는 메시지를 커스터마이징 하셔가지고 기업에 맞는 데이터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원하시면은 기업 내에 컴플라이언스 URL, 즉 기업 규정 준수 URL로 보내가지고 사용자가 어떤 것을 위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컨트롤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 뉴 오피스의 특징에 대해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디바이스를 지원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고 또한 사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문서와 사람과 사이트와 함께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셜의 기능을 지원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컨트롤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모던한 사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던 오피스를 지원하고 그리고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뉴 오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 오피스 신제품 발표에 와서 성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